자, 솔브레인 홀딩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서서 이제 다른 종목하면서 잠깐 등장을 했던 종목이죠.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SNS 텍 같은 종목들 다루면서 동진세 메캠 다룰 때도 등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나오기보다는 지금 남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는 자, 지금 기업이 분할이 돼서 그렇죠. 이게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분할이 되어 있죠. 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 9천억으로 잡혀 있고요. 지주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인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입니다. 합계로 3조나 되는 기업,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예,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본다면 반도체 소재 쪽 라인에서 우리 반도체 장비 쪽이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1세대 기업들이 지금도 있죠. 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저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쪽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1세대 기업이에요. 반도체 소재도 국산화 1세대 기업이 있는데,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201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규제, 그게 처음 나온 거 아니었다. 옛날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일본 반도체 규제 계속 났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그때하고 차이는,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도로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도로 일본의 반도체 규제를 없애버리고 도로 가져오는 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때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나갔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자빠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일어났었다라고 해드렸고요. 쪼자는 덕덕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거 안 쓰고 우리나라 거 쓰겠다라고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올라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래서 일찌감치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선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강세롭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는 회사는 솔브레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의 기록은 이 솔브레인 홀딩스에 남아있죠. 항상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들어가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위가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자, 같은 경우는 1,000원대 이렇게 놓여있던 게, 1,000원에 있던 게 보시는 것처럼 16,000원까지 해서 주가 10배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또 다시 3,000원에 있던 게 24,000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 가까이 되죠. 8배, 9배 주가 올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 성장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자, 이게 성장을 보였던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도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완전히 다른 주가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솔브레인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못 올라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자, 이게 나눠져 있는 회사인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반도체로 들어가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회사하고 모회사의 구조가 이렇게 조금 다른 기업들이 있죠. OCI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거 우리 태양광으로 잘 알고 있는 이 OCI 같은 경우에, OCI는 주가가 이러고 밑에서 아직도 지금 지수가 4,164포인트까지 올라온 지금도 OCI는 이렇게 떡바닥에서 못 나오는, 꼴대보다도 못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OCI 홀딩스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역시나 뭐 이건 네임드 기업이니까 꽤나 잘 나가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또 지주사 쪽, 원익은 지주사가 두 마리예요. 자, 원익이 있고요. 이런데 원익 홀딩스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르죠. 주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왜 그렇습니까? 다르죠. 원익 IPS는 반도체고요. 원익 홀딩스는 로봇이에요. 자, OCI에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태양광 공장 모멘텀은 OCI가 가지는 게 아니라 OCI 홀딩스가 가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익 홀딩스는 로봇이고, 원익은 반도체고요. 뭐 예전엔 뭐 일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일진그룹이 잘 나갔는데, 그렇게 잘 나가봐야 10년 전 이수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 놓고 보니까 10년 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때 일진홀딩스는 일진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뭐 일진전기, 그다음에 어저께 튀어나온 롯데머티리얼 같은 경우 일진머티리얼이죠. 2차전지 기계 뭐 이런 쪽을 다루는 기업인데 이때 일진홀딩스는 지주사 아니고 기계 업종 아니고요. 의료기기 모멘텀에 올라 들어갔던 겁니다. 바이오주도 올라가서 올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회사 중에 의료기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면서 의료 부분, 지금의 원익홀딩스가 로봇 부분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하고는 지금 현재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모멘텀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 소재는 이제 뒤에 나가지고 천천히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솔브레인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솔브레인 들어가시고 이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실까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동진세미캠, 그리고 TCK, 이제 소부장 이렇게 해서 장비하고요. 이제 소재 부품하고는 틀려요. 순서로 치면 장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품 가고 맨 마지막에 소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하고 이쪽은 움직이는 계열이 조금 달라요. 장비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 부품 쪽에 TCK 같은 종목들 최근에 올라온 종목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솔브레인까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최근에 TC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들었죠. 자, 이게 보십니까? 틀리죠? 곡선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쭉 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전혀 다른 여기 이걸 하나 득 넣어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를 넣어봤습니다. 이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2차전지 후발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를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 후발입니다. 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로 친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네임드 가장 먼저 소재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이미 국산으로 들어가서 20년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분할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밀리는 적이 없었던 한 번도 밀리는 적이 없었던 최강자거든요. 이오 테크닉스보다 훨씬 더 윗줄에 있던 종목입니다. 이랬던데 지금 이렇게 후발이 된 거는 이게 자회사고 모회사가 갈려져 가지고 그 중에서 홀딩스가 2차전지 쪽에 주가만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돼 가지고 요꼬라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간다 그러면 솔브레인으로 가시는 거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바로 지금 같은 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2차전지를 돌아 나올 때,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지워버리고 2차전지 쪽만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쪽이 이제 더 선명해지거든요. 여기 LNF, 후성, 자, 이런 쪽의 종목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쭉 깨져서 내려왔다가 자, 이제 보이십니까? 반도체 후발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조금 늦게 내려오고 돌아 나올 때도 반도체가 있으니까 조금 올라 나왔습니다만 모멘텀을 그렇게 강력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2차전지의 후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노린다 그러면 아직도 반도체 장비 쪽이나 부품 쪽에선 이제 못 올라 들어가고 더 빠르게 올라들 종목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솔브레인을 지금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솔브레인 이 정도까지 지금 80%에서 80%는 올라 들어가거든요. 소재 기업이 이 정도 들어왔다면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 없고 솔브레인 홀딩스의 경우에는 자, 이거 앞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게 다른 2차전지들 실적 깨지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얘기하자면 반도체 쪽에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못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2차전지 쪽에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라와야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후발로 올라들어오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수준이라 그러면 앞서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노예제는 5만원 앞쪽에 해야 됩니까? 48,000원, 47,100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고 들어간 다음에 사라라고 표시를 해놨죠. 아니면 하단 쪽 이렇게 들어올 때 아래쪽 여기서만 노리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들어가기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구간의 반을 벌써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가 지금 43,500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4,000원이니까 10%가 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 살짝 넘나드는 것 같지만 한 10% 추가 상승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요, 10% 먹으려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반도체 들어오면서 당일 단타로 끊어내는 거라고 몰라도, 당일 단타, 예정목 경우도 간혹 이렇게 이런 게 나왔죠. 이런 거. 예? 당일 단타로 끊어먹는 거라면 몰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짧아도 스윙, 좀 길게 홀딩해야, 홀딩해야 득이 되는 홀딩스. 자, 이렇게 이제 표시, 리버설로 도는 그림들 자주 보였던 종목이죠. 요런 그림들 나올 때 노리는 종목이에요. 밑에 쪽에서. 이건 이제 홀딩을 해가지고 쭉 끌고 가서 이익을 내야 되는 종목인데, 요런 종목들 지금 단타 쳐가지고 뭐 나오겠냐고요. 단타 종목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가에서 붙는 쪽으로는 조금 늦었다 이고요. 이게 다시 예를 들면 121선 근처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내려오면 또 사셔도 됩니다. 반도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솔브레인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같으면 여기서 밑으로 오는 안전빵으로 거저먹는 분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진짜로 노려야 되는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이 위쪽에서 진짜 키 맞추기 상승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위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모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엔 타겟이 여기가 아니라 곧바로 이 위쪽 여기까지 잡아버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저 위에 6만원, 7만원 선도 노이즈는 이 선까지 66,000원 선까지 그냥 쭉 가는 걸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공략을 해서 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되는 종목이죠.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도 지수가 2.58%,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에 접근하는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 쪽은 조금 뭐 부진하지만 뭐 그렇게 때려 팔지는 않는 형태가 되니까요. 개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다 잡아당기는 흐름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가 쪽에서도 최근 이게 한번 주가가 눌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간혹 이렇게 쉬어쉬어 줄 필요가 있어요. 주가 지수 눌려 들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수 눌리기 전까지는요, 지수가 2.7%가 오르는데 상승 종목 마지막 날이었죠. 지수가 2.78%가 올랐는데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1800개. 그냥 오르는 종목만 겁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그 지수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경우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자, 지금 중간에 아까 아침에 동아 ST 같은 종목들 뒤에서 나오는 종목도 설명드렸었고요. 제가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밑에서만 받아라 설명드렸었죠. 여기 FNF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 클래시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KC텍 반도체에서 못 올랐던 종목, 솔브레인 반도체에서 못 올랐던 종목,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요. 하나비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각 분야에서 밑에 쪽에서 못 오르고 있던 종목들도 포함돼가지고 무더기로 올라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유니섬 같은 종목들도 앞서 분석으로 설명드렸던 바 있죠. 상신 EDP 못 올랐던 쪽에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종목을 그대로 날라가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애들도 올라와서 구조가 더 좋아졌어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기관들 수작질이죠. 롱숏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쪽에 현대로톰 하나 빠져나들어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5%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또 롱숏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급락 직전보다는 구조가 훨씬 다양해지고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20여 명의 전문가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으로 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특기들이 다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접근법도 다 다르고요. 세력 급등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내리건 말건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수가 그렇게 깨졌던 날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종목이 8개, 9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깨지건 말건 그쪽에 가서 이익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접근법과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들 주택기 분야 접근 방식 구분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특별하게
주특기 분야가 있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 섹터가 오르고 있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 같이 도움을 받으면 저 2차 전지 전문가 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직전에 2차 전지 에코프로 뭐 후성 LNF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때 순식간에 더블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속도가 빠르니까요. 반도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더블 만드는데 반도체보다 반도 안 걸렸죠. 로봇보다 더 빠르게 갔습니다. 더블 올라가는 게 이번 2차 전지 반등이 그런 거 보면 여기도 2차 전지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